스포티지 5세대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서는 이 차량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포티지 5세대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스포티지 5세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신차 금액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추천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요즘에는 금액대가 괜찮게 나온 차량들이 좀 있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급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같은 경우는 옵션 자체가 좀 많이 빠지며 시그니처와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등급은 시그니처 이상으로 차를 보며 수원 중고차 매물로 검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사고 기준 10만 킬로 미만대의 차를 검색을 하면 수원에는 총 22대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차를 보면 2,870만원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870만원에 92,000km, 22년 10월 모델,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연식은 괜찮긴 하지만 주행거리가 너무 많고 색상 자체가 크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대면 단순 교체가 좀 있더라도 밑에 차량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차량 같은 경우는 2,880만원부터 많게는 3,000만원 이상대, 그리고 3,600만원대, 금액대가 점점 올라갈수록 연식이라든지 주행거리, 전반적인 내용은 좋아질 수는 있지만 금액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신차 금액과 또 차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포티지 5세대 하이브리드를 볼 때는 2,880만원부터 3,190까지 여기까지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200만원대의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과 주행거리는 괜찮긴 하지만 서라운드뷰라든지 옵션 자체가 시그니처 모델이라도 좀 옵션이 빠지기 때문에 맥시멈 차를 본다 그러면 3,190까지만 차량을 보셔야 그래도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신차 금액과 큰 차이가 난 차량으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2,880만원에 28,000km, 21년 10월 모델, 시그니처 모델인데요. 이 차량부터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 매물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주행거리 28,000km에 렌트가 없고 사고 교체는 뒤에 트렁크와 뒤에 백판넬을 교체한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렁크 같은 경우는 단순 교체 무사고 차량으로 들어가지만 뒤에 백판넬 같은 경우가 사고 차량으로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부분은 다 앞쪽으로 있기 때문에 앞쪽 골격이라든지 큰 골격들이 다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고 이력이 있어도 금액대가 워낙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금액 대비와 주행거리 봤을 때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사고 이력이 없기 때문에 신차 보증 AS는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 상태 보면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정비자 특이사항도 큰 이력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 한번 봐드릴 건데요. 실내 같은 경우는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옵션을 설명해 드리면 우선 후측방 카메라와 기아봉 쪽을 보게 되면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앞에 전방 감지 센서,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서라운드 뷰와 그리고 시트를 보게 되면 프리미엄 옵션의 퀼팅 천연 가죽 시트와 내장재가 좀 틀리다는 점, 이런 부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핸들 쪽을 보게 되면 차선 이탈 방지와 차량 간격 유지 센서, 후측방 센서까지 해서 옵션이 상당히 많은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 상당히 짧고요. 아쉬운 부분은 단순 사고 이력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신차 보증도 다 받을 수가 있고 주행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내부 상태라든지 전반적인 기계 상태는 신차 수준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대가 워낙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가격 대비했을 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들을 또 계속 볼 건데요. 다음 차량 같은 경우는 2950에 83,000km, 21년 12월 모델의 시그니처 그래비티 모델인데요. 제가 먼저 봤을 때 이 차량보다는 굳이 흰색을 찾는 게 아니라면 비슷한 금액에 30만원 정도 차이, 차라리 2980에 66,000km, 21년 8월 모델,
이 검정 색상으로 구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위에 차량 같은 경우는 30만원 정도 차이에 주행거리가 8만 킬로대, 주행거리가 많고 두 대 차량 같은 경우가 시그니처 그래비티 모델로 옵션이 동일하며 썬루프까지 해서 두 대 다 완전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를 놓고 본다 그러면 굳이 흰색을 찾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비슷한 금액이면 2980에 66,000km 21년 8월 모델 이 차량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차량의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모델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주행거리 66,000km에 렌트력 없고 사후 교체는 휀다 교체와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 상태 보면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정원자 특이사항도 큰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량의 옵션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 시그니처와 시그니처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그릴 부분과 앞에 범퍼 부분 그리고 뒤쪽으로 보게 되면 뒤에 범퍼 디자인도 틀리다는 점,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그래비티 전용 휠 모델의 디자인이 틀리다는 점, 이런 부분도 잘 비교하시면서 시그니처와 잘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를 보게 되면 이 차량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옵션에 컬팅 천연가죽 시트와 내장재가 틀리다는 점,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는 시그니처 그래비티 같은 경우가 완전 풀옵션 모델의 차량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차량 간격 유지 센서와 차선 이탈 방지, 후추방 센서, 이런 부분은 다 기본 사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파노라마 선루프를 추가로 넣었다는 점, 이런 부분까지 잘 확인하시면서 차량을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 나쁘지 않고요. 추가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신차 금액과 차이도 1300 정도 차이가 있어서 금액적으로 놓고 봤을 때 스포티지 5세대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서는 이 차량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차량들을 또 계속 볼 건데요. 다음 차량은 3120에 43,000km 23년 8월 모델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위의 차량과 비교했을 때 색상은 동일하지만 금액대는 140 정도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식과 주행거리는 밑에 차량이 상당히 좋은데요. 하지만 옵션과 등급을 봤을 때는 위의 차량은 시그니처 그래비티에 썬루프와 크레 사운드까지 추가적인 옵션이 있기 때문에 밑에 차량과 비교했을 때 썬루프와 크레 사운드 이런 추가 옵션 사항까지 잘 비교하시면서 위의 차량과 잘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연식 차이에서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이유가 추가적인 옵션과 등급 차이에서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차량을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량의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모델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주행거리 43,000km에 렌트가 없고 사후 교체는 트렁크만 교체한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 상태 보면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큰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 옵션을 봐드릴 건데요. 마찬가지로 시그니처 옵션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옵션들은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프리미엄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가죽이라든지 내장재가 좀 틀리다는 점,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의 차량과 비교했을 때 썬루프라든지 그리고 아까 그래비티 디자인 이런 차이들이 좀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잘 비교하시면서 위의 차량과 잘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 상당히 짧고요. 아쉬운 부분은 썬루프라든지 추가 옵션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연식과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연식 짧은 걸 찾는 분이라면 가격 대비로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들을 또 계속 볼 건데요. 마지막으로는 3190에 64,000km 22년 4월 모델인데요. 이 차량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 매물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주행거리 64,000km에 렌트가 없고 사후 교체는 휀다만 교체한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 상태 보면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정문자 특이사항도 큰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 한번 봐드릴 건데요. 실내 같은 경우는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시그니처 그래비티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 옵션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은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리미엄 옵션까지 넣었기 때문에 가죽이라든지 내장재가 틀리다는 점,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쉽게도 썬루프가 좀 빠진 부분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 봤을 때 실내라든지 전반적인 상태는 상당히 깔끔하고 괜찮은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그니처 그래비티 모델이기 때문에 앞에 그릴 부분과 범퍼, 그리고 뒤에 범퍼까지 디자인적인 부분이 틀리다는 점, 이런 부분까지 잘 비교하시면서 차량들을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내용 설명드리면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 나쁘지 않고요. 아쉬운 부분은 썬루프 부분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옵션도 괜찮고 가격대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차량도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티지 5세대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번 찾아봐 드렸는데요. 더욱 궁금한 사항이나 궁금한 차량이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원하시는 조건으로 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